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감기도 좀 생각보다 빨리 낫고 있는 것 같아서 목소리도 다시 찾고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크립토 마켓은 여전히 알 수 없죠. 미궁 속에 아직까지 빠져 있는데 제가 오늘 뉴스 이제 들려드리는 거에 관해서 쭉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의 결정들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보면 무슨 이렇게 사진에 약간 암흑 속에서 얼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익명의 이제 크립토 트레이더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CCN에서 이 사람을 단독으로 이제 취재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마켓이 되게 베어 마켓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지금 1년하고 이제 2019년 들어서면서 이제 한 2개월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거의 1년 반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만 밀리언 달러예요. 그래서 2억 달러인데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큰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아무아와 곰시장 반감에 눈을 떼지 마라. 그래서 어저께 이제 문 오버로드라는 사람 그 트위터에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밤감기나 아니면 리워드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같은 견해의 그런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비트코인 블록 보상 절반은 성장을 위한 추가 트리거 역할을 할 거라고 이 사람도 예측을 하고, 똑같이 아마도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성장할 것이라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예측을 했어요. 우리는 2억 달러에 달하는 남자에게 원래 아모아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게, 나는 이 기술을 믿었으며 전 세계의 경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생각하는 거랑 동일시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저하게 헐값에 들어왔죠. 근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겠죠. 나는 이미 시장이 비트코인의 약 1200달러의 가격으로 급속히 하락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큰 시장 몰락을 경험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홀딩 한 거죠. 트레이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홀딩을 한 거죠, 그냥. 그래서 나는 이번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낙상은 항상 다시 재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으며 급격한 성장과 강력한 몰락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실로 진입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거대 자금이 여기에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이제 이 사람이 봤을 땐 시간 문제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당장이 시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말을 남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음 비트코인 블록 보상 절반은 성장을 위한 추가 트리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곰 시장이 지속되는 날수를 세기보다는 남은 날수를 세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니까 불황이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을 자기가 보기에는 그걸 더 긍정적으로 본인은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고, 다음번에 비트코인 밤감기가 날짜가 2020년 5월달이에요. 그래서 문 오버로드 그 사람이 얘기한 거랑 다시 이거랑 같이 해서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제 주로 많이 투자를 했냐면 이더리움하고 이오스하고 토니라고 텔레그램에서 이제 발행한 그 ICO 했었던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여기엔 아마 참여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대 자금 가진 사람만 IPO에 아마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더리움하고 이오스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물론 홀딩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관해서 좀 약간 예전에 들어왔고 많은 돈을 벌어온 사람이 포트폴리오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플랫폼 코인을 담았다는 거에 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만약에 홀딩하신 분이 있다면 노보그라츠라는 사람 아시죠? 엄청나게 이제 긍정적으로 항상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존 메가피하고 노보그라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노보그라츠는 갤럭시 캐피탈이라는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암호용 겨울에 대한 어떤 그 조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불황 장세 있잖아요. 장기적인 어떤 암호화폐계의 불황, 그러니까 겨울 시즌 그거에 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조언을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 2만 불이 자기가 목표치를 엄청나게 높이 했었다가 지금 2019년 안에는 2만 불이 갈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사람한테 간다며 왜 안 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직까지 10개월 정도 남았잖아. 11개월 정도 남았잖아. 응? 지켜보자. 될 거다. 반드시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또 행동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난달 노보그라츠는 5억 5천만 달러로 자사의 발행 주식의 2.7%를 추가로 인수한 후 갤럭시 디지털의 지분을 79.3%로 늘렸다. 그는 이전에 76.6%의 지분을 보유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약에 보지 않았다면 자기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자산 에셋 회사에 관해서 지금 거기다 지분을 줄이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분할 매도를 하지 지금 늘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의 움직임들하고 이 사람도 아마 동일시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과 같이 그렇게 토기 투자자는 아니지만 어차피 자기가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번 놈은 그 바닥이 계속 남아있고 주식으로 번 사람은 주식을 엄청 좋게 보고 암호화폐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본 사람은 이 시장만 좋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이 시장이 가장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건 아마 아시겠지만 이 사람을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바이낸스 CEO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CEO가 아마존이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아마 발행을 할 거다. 그래서 곧 하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할 거다. 그래서 어쨌건 발행을 할 거다에 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마존은 조만간 화폐를 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익스체인지 거대 기업인 바이낸스의 CEO 창펑 자오는 토요일에 트위터에 27만 7천 명 이상의 추종자에게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바이낸스 CEO 아마존에 대한 대담한 주장.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의 괜히 운영하는 뭐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도 사실 뭐 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고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존 이 사람이 말했을 때 아마존이 왜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왜 발행을 할 것 같냐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오버스탁이라는 어떤 그 이커머스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를 자기네가 2014년부터 이거를 채용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 이거를 지켜봤대요. 지금까지.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아마존에서 페이 결제 시스템에서 그 암호화 결제에 하는 거에 관해서 플랫폼을 자기네가 뭐 준비 중이다, 뭐 런칭하겠다, 뭐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마 작년에 뉴스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실행이 되는 게 아마 원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라쿠텐이라는 거기 회사 같은 경우도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페이에서 크립토 커런시로 물건을 배달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관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몇 개월 전에는 분명히 자기네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스탁이 아마존을 넘을 수 있는 시총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회사는 분명히 아니지만 오버스탁이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행태에 관해서 지금 지켜보고 아니면 리서칭이 만약에 끝나고 맞다고 판단이 하면 아마 즉각적으로 아마 수용을 해서 아마 행동에 옮기겠죠. 다른 여러 가지 이커머스 업체들이 움직이듯이. 여기 보시면은 또 슈퍼볼 베팅 시스템에 관해서 막 스포츠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보면은 거대 도박사들이 막 어떤 베팅을 해가지고 도박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로또와는 또 틀린 어떤 더한 어떤 레버리지가 있는 시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측 베팅 시스템에 관해서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사실 여기 보시면은 끝에 보면 어우거라고 있는데 어우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업빗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빗에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코빗도 그렇고 다른 데도 아마 찾아보시면 아마 어우거는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캠도 절대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예측 시장을 이렇게 여태까지 많이 주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슈퍼볼 같이 이렇게 커다란 어떤 그 자금이 오가는 그런 데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재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우거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뉴스가 나온 건.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어우거를 어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면 어떤 거냐면 지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기업이든 아니면 이 코인 업체들을 아니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딱 지금 줄타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기술에 어떤 뭐 진보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건 맞다는 거죠. 이 시장이 사라질 시장은 절대 아니고 그런 거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하빙이 이제 블리시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불장에 관해서 아마 그런 거를 불러올 거다. 펀더멘탈을 불러올 거다에 관해서 또 예측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말씀드린 문 오버로드라는 유명 트위터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여기저기 지금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뭐 매수를 하자, 적극 매수를 하자가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의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문 오버로드를 또 이 사람도 또 CCN에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빙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 비트코인의 고정 공급으로 인해 1%만 0.28 BTC 이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빙이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에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월 27일 날인가 그때부터 33%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보상행위, 리워드 되는 게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어떤 뭐, 희망사항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8월달이 이제 밤감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달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거든요. 1년 후거든요. 그래서 2020년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전래에는 1년 전부터 이제 많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장에 이제 계속 있었지만 2016년부터 있었구나. 근데 있었지만 2015년 말부터 해가지고 2016년부터 계속 했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2016년에도 그랬었거든요. 이제 5월달인가 그때서부터 아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겨울까지 되게 많이 올랐었던 걸로 제 기억에는 아마 그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떨까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라이트코인이 8월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더는 2월 27일이죠. 그래서 2월에 33%의 블록 보상을 줄일 거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BTC도 1년 조금 넘는 시간 내에는 반으로 줄어들 거다에 관해서 문 오버로드가 어떤 그거 트위터상에 말했던 거에 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트위터상에서 찾긴 했지만 CCN에서 또 다시 중점적으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라이트코인을 빨고 있는 어떤 트위터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 왠지 모르겠지만 문 오버로드부터 해서 라이트코인을 되게 많이 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빤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거에 관해서 계속 트윗질을 하는데 뭔가 있을 때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지켜볼 일이긴 하고, 그리고 이건 가격대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향후 이제 추세에 관한 건데 아마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이 아마 미리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BTC는 3,000달러 중반 지역이죠. 지금 정도에서 그 추진력을 만약에 유지할 수 없다면 여전히 3,000달러 이하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력을 만약에 단단하게 고정을 못하고 위로 치솟지 못하면, 이게 너무 횡보가 길어지면 쭉 하락해서 3,000달러 밑으로 엄청나게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들은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위프트사하고 R3가 POC 게이트웨이 발표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금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스위프트사하고 R3하고 협약을 맺고, 뭐 그리고 중간에 리플사도 협약을 맺었잖아요. 양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격적인 어떤 그런 걸 못했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저는 제도권의 무슨 어떤 규제안에 관해서 발표가 어느 정도는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월 30일 주요 글로벌 은행 결제 네트워크인 스위프트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R3 스위프트의 GPI에 연결할 수 있도록 GPI 링크라는 게이트웨이의 POC 플랫폼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스위프트는 과거의 기술 성숙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블록체인 채택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스위프트의 경쟁사들은 이미 새로운 시스템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술적인 거에 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지 아니면 어떤 규제안이 확실한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어떤 이런 거대 기관이나 거대 상호 은행 기관들이 저는 준비를 미리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오미세고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뭐 이것저것 발표를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탑5 크립토 커런시죠.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리플, 비트코인, 트론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샬릴이라는 사람인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도 이제 이건 코인텔레그래프죠. 약간 보여드린 건 CCN이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제 문 오버로드가 뭐라고 했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 오버로드는 디지털 통화가 2015년에 반으로 줄어들기까지 약 200일 전에 바닥을 쳤다고 트위터를 찍었고 그 후 지폐는 사건 발생 후 약 2년 후에 최고점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연도 5월달이에요.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달, 8월달부터 밤감기가 실제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역사가 반복될 경우 가상화폐는 지금까지 바닥을 향후 2년 동안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 이제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관철을 시키는 거고, 라이트코인, 그리고 여기 BNB가 나와 있는데 바이낸스 코인이죠. 바이낸스 코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거대 거래소 중에 가장 많은 볼륨을 가지고 있고 거대 자금. 근데 예전엔 폴로가 원래 압도적으로 1위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의아하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왜 중국에서 규제를 엄청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라는 데가 여기저기 전 세계에 지점을 건설하냐? 응? 그것 때문이냐? 수수료 따먹기 위해서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차후에 흐르면 어떤 이런 거대 거래소들이 지금 자기네 어떤 자체 토큰을 발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은행들하고 뭐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종합금융사로서의 어떤 그런 발돋움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빗썸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폴로니엑스도 조용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골드만에서 움직이는 그 서클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서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폴로니엑스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시간이 흐르는 후에는 종합금융사로 약간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애매모호해진 어떤 그런 그래서 은행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뭐 보험사 뭐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내피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BNB는 이렇게 중국 거래소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움직임을 많이 하는데 왜 폴로니엑스는 가만히 있을까? 왜 보여지는 게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게 되게 궁금해요. 왜 여기저기 건설을 안 할까? 왜 지점망을 왜 개설을 안 할까? 그 XRP에 관해서 나왔는데 XRP가 아마 호재거리가 있었죠. 되게 많이 큰 게. 그래서 막 다 아시겠지만 스위프트사하고 세계적인 은행 결제 네트워크 중 하나로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알스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개념 증명 게이트웨이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까지 했죠. 그랬는데 상승세를 갈 것 같다가 또 다시 안 좋게 또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SBI 홀딩스는 리플의 국제송금 잠재력을 인정했다로 나왔는데 SBI 홀딩스에서는 요 근래에 이거에 관해서 이제 리플에 관해서 좋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걸로는 되게 예전서부터 그 XRP에 관해서 투자를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SBI하고 관련돼 있는 게 사실 찾아보지 않으면 그런 게 나오진 않는데 오미세고하고도 저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BI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그런 것도. 근데 어쨌건 그거는 뭐 투자를 저는 관철시키고 뭐 종용하자. 그래서 그걸 뭐 투자하자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철회한 직후 그리고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다시 제출했다. 그래서 장난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행태가 분명히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게 3, 4번으로 갈지 아니면 이번에 뭐 세계에서 어떤 규제안에 관해서 2월 15일까지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그 셧다운 문제를 잠정적으로 2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어떤 그거에 관해서 풀어준다고 한 게 2월 15일 날이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래서 그 전까지 만약에 세계에서 만약에 뭐라고 발표를 할지 아니면 다시 만약에 셧다운이 만약에 발생되면 그때는 아마 더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부정적인 아마 영향이. 근데 저는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현물 경제 시스템이 안 좋아지면. 그리고 트론에 관해서 나온 건데 트론이 되게 많이 갑자기 많이 올랐었잖아요. 한 달간에 30% 정도 이제 인상, 어떻게 보면 가격 인상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제자리로 갔죠. 그래서 뭐 BTT 토큰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트론 같은 경우도 장기 홀딩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비트토렌트라는 거를 아마 나이 어리신 분들은 되게 많이 사용을 아마 하실 거예요. 불법 다운로드 어떤 그런 걸 위해서. 근데 그게 사실 잘못하면은 해킹의 위험도 되게 많거든요. 조심할 그런 것만 피하면 뭐 많은 자료, 좋은 자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못 구하는 그런 자료들도 많은 데가 비트토렌토이긴 한데 그거를 사용해서 BTT 토큰이 만약에 여기저기 어떤 온라인 망을 통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데서 보상 시스템하고 만약에 관련이 밀접하다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 이제 오미세고에 관해서 나온 건데, 오미세고가 2019년도 1월 달에 자기네가 작년도에 했었던 거, 그리고 올해 뭐 할 계획에 관해서 뭐 신한은행하고 신한카드하고 뭐 협약을 맺은 거, 파트너십 맺은 거에 관한 것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월렛인가 하는 거에 관해서도 새로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발표한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는 만약에 홀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그 주석란 있죠? 설명란에다가 그 링크를 다 이렇게 붙여 놓을 테니까 그거를 구글에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클릭해서 동영상 위주로만 보셔도 아마 그 유튜브하고 아마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미세고를 투자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괜찮은 코인사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기네가 레포트를 발표를 하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는 회사들이나 예를 들어서 자기네 투자자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코인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스캠일 확률이 높고 중장기로 봐서도 재미없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 업데이트 했던 거에 관해서 발표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회사는 중장기로 진짜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그거는 보증할 수 있는 거고,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거든요. 괜찮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콘스탄티노플을 주기로 해서, 그리고 2월 15일 날이 어떤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대단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셧다운 문제에 관해서도 해결이 될지 아니면 그거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미국 경제에 찬물이 끼얹을지가 아마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오늘이 2월 4일이니까 11일이 남았죠. 그리고 춘절이 끝나서 중국 시장이 다시 움직이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근데 아마 미중 무역전쟁 갈등하고도 아마 이게 저는 암호화폐 시장도 분명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마 모든 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미국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정적으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하는 수단으로서 쓸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경제 상황을 아마 극악으로 몰아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트리거들이 발생을 해서. 제 개인적인 레피셜이긴 하지만 어쨌건 끝까지 다들 힘내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